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만 살다 나오시면 어떠한 소원이든 딱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드립니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사실 예전부터 증상 비스무리한 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작가라는 직업상 항상 원고에 쫓겨 살아야 하고 밤낮 없이 지필에 매달려야 하는 삶이다 보니 사소한 기침이나 발열, 오한 같은 건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여기며 살았었다. 정 심하다 싶으면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정도 푹 쉬는 정도였달까. 그러다 기어코 평소보다 좀 과하다 싶은 기침을 하다가 손바닥에 흥건하게 묻은 피를 보고 나서야 단순히 감기 몸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린 것이다. 솔직히 간혹 가다 생기는 극심한 복통과 요즘 들어 잦아지는 혈변까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애써 무시해온 것도 있었다. 내 몸을 갈아 넣은 덕에 업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평판을 얻고 수상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 세간의 기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나는 그 기대를 감당해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한없이 높아진 눈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사명 또한 짊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잠옷 심각해 보이는 것들을 애써 무시하며 나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해왔던 것이 치명적인 화근이 된 것 같았다. 결국 오늘 나는 스스로에게 큰 결심을 내리고 집을 나섰다. 얼마 만에 나서는 외출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집 안에서 셀 수도 없는 시간을 머물다 보면 시간의 흐름 안에 있으면서도 그 흐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내가 쓰는 글만큼이나 집 안을 우중충하게 조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 밖을 나섰을 때 내리쬐던 햇살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 죄수처럼 이마를 가리게 되었다. 다행인 건 집 근처에 꽤 규모 있는 대학 병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방치해둔 덕에 고를 대로 골맞으며 썩을 대로 썩어졌을 내 몸이 과연 의사를 얼마나 기겁하게 할 것인지 보러 가기엔 딱 적당한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내 초연한 발걸음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멈춰버렸다. 아주 강렬한 붉은색의 정장이었다. 내가 여태까지 본 붉은색 중 가장 진한, 말 그대로 빨강이라는 색의 원본이 있다면 이 색이 아닐까 싶을 만큼의 붉은 정장이었다. 그런 정장을 입은 남성은 마치 내가 언제고 집을 나서길 기다려왔다는 듯이 대뜸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저렇게 말을 한 것이다. 어떠한 소원이든 이어? 네, 그렇습니다. 돈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금액만큼 드릴 것이고, 명예나 권력을 원하신다면 원하는 자리를 드릴 것이며, 짝사랑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분과 절절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진 모든 병을 치유해드릴 수도요. 이 첫 등장부터 수상했던 남자는 마지막 한마디에서 나의 어떤 반응을 보려는 것처럼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기대를 맞춰줄 생각도 맞춰줄 말주변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런 내 생각이 아무래도 표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았다. 남자는 한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미세하게 한쪽 눈가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선생님, 건강이 안 좋으시죠? 남자의 질문을 듣고 방금까지 내가 했던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표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내 짧은 반응에도 알아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며 품속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여러 장의 실내 사진과 함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글이 써져 있는 모양이 단순히 어떤 안내문의 그것과는 다른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글이라 나는 이게 무엇인지를 묻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마련한 방입니다. 이 방에서 딱 일주일만 지내다 나오십시오. 나오셨을 때 문 앞에서 제가 맞이하면서 원하시는 소원을 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난 다시 한번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 그려진 방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아 보였다. 그리고 사진의 아래로는 소원의 방 생활 수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을 때 남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최고의 자재로만 만들어진 방입니다. 방 안의 모든 가구나 집기들 역시 가장 최고의 품질로만 마련해 두었고요. 이런 곳에서 단 일주일만 살다 나오시면 됩니다. 이 아래 수칙만 잘 지키신다면 이보다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 남자는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표정이 안 그래도 내내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느라 소비 중인 내 인내심을 일시불로 소진시켜버렸다. 나는 결국 꾹 다물고 있던 입을 다시 열었다. 저기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기 좀 보시겠어요? 남자는 오른손을 들어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할 일 없이 남자의 말대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을 때 방금까지만 해도 햇살이 내리쬐던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세차게 소나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나기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도망치듯 달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그 남자만큼은 마치 어떤 막에 들어가 있는 듯이 기가 몸을 적시지 못하고 튕겨나듯 떨어졌다. 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 10여 초 정도 되었을까? 마치 땅을 물로 가득 채울 듯이 세차게 비를 떨궈내던 비구름이 갑자기 커튼이 거치듯 사라졌다. 그리고 구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태양이 다시 고개를 쏙 내밀며 태연하게 다시 햇살을 내리쬐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내가 입을 벌린 채로 다시 남자에게 시선을 옮겼을 때 남자는 처음 내게 짓고 있던 그 미소가 그대로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제가 좀 믿어지실까요? 나는 그의 느릿하면서 여유 있는 질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이 수칙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다 읽고 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내게 펼쳐 보인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다소 경직된 몸짓으로 종이를 받아든 나는 아까 봤던 소원의 방 생활 수칙이라는 문구 아래에 빼곡하게 적힌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소원의 방 생활 수칙.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소원의 방은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런 방입니다.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고로 선택받아 이 수칙을 보시게 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래 수칙들은 이 영광스런 방에 입장하신 후 일주일을 살게 되었을 때 꼭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하진 마십시오. 그저 이대로만 지키면 절대 당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무사히 일주일을 살고 나와 원하는 것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취침하시는 경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이 목 아래의 전신을 이불로 빠짐없이 덮은 채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 뒤척일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 상태로 주무시기만 한다면 다시 잠에서 깼을 때도 그 상태로 깨어나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 잠에 들지 않았는데 이불 밖으로 손이나 발이 삐져나온 채로 있다면 머지않아 그 부위에 한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기가 돌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침착하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말끔하게 뜯겨나간 해당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욕실에서 샤워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림막을 쳐놓고 샤워부스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 뒤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샤워 도중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림막의 먼 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듯이 점점 커지는 그림자를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림막만 제대로 쳐두었다면 절대 당신이 해를 입는 일은 없습니다. 간혹 가림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림막이 당신이 있는 샤워부스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보셨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침착하게 가림막을 걷으시고 샤워부스 밖의 풍경을 감상하신 후 샤워부스에서 나와 그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는 요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음식이 있다면 주방에 비치된 인터폰의 음식명을 말씀하시거나 원하는 음식을 묘사해 주세요. 말씀하신 그 요리는 인터폰을 내려놓는 순간 식탁 위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음식에는 어떠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맛있게 즐겨주세요. 대신 절대 요리를 직접 하려고 하진 마세요. 물론 주방에는 가스레인지며 기본적인 주방 집기가 있지만 당신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요리를 시작하셨다면 애석하지만 일단 요리를 끝까지 마쳐주세요. 그리고 요리가 완성됐을 때는 식탁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당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요리에 만족했다면 당신에게 요리를 권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당신이 만든 요리를 즐기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리를 시작했다면 무조건 완성을 시키세요. 요리를 중간에 멈춘다면 그들은 음식을 기다리다 지쳐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방의 거실엔 당신이 거실에 들어서기 전 가장 원하는 것이 마련됩니다. 가령 당신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거실에 최신식 게임기와 온갖 게임팩이 마련됩니다. 또한 당신이 감미로운 와인을 음미하며 음악을 감상하길 원하신다면 현존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와인과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것을 떠올리실 때는 분명하게 떠올려 주세요. 불분명하고 흐릿한 상상 또한 거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안내자에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방에서는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방을 무단으로 나가게 되거나 더 이상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이 제안에 실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안에 실패하신 경우 앞선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당신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 방을 무사히 나가게 되었을 때 빌려고 했던 소원이 아주 악의적인 형태로 뒤틀릴 것입니다. 부디 이 방에 들어오시기 전 본인이 일주일을 지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내용들 뿐이었지만 나는 내 앞에 미소 지으며 서 있는 남자가 행한 초능력을 이미 보았기에 아예 헛소리로 치부할 순 없게 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종이를 접힌 선대로 그대로 접어 남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대로 손바닥을 들어 종이를 살짝 밀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몇 번을 더 접어 다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결정은 하셨을까요? 나는 남자의 질문에 말로써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보이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런 나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간단히 목례를 하더니 왼쪽 손가락을 튕기고는 마치 불이 꺼지듯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조한 이후 내내 신비한 일들 투성이었기에 나는 그의 퇴장 방식만큼은 놀라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로 멍하니 있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이 진정되고 생각이 차츰 정리될수록 마음 한켠에서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작가였기 때문에 이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빨리 다시 펜을 잡고 싶어졌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문득 다시 현실이 치고 들어왔다. 일단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라며 내 이성이 다시 내 발걸음을 병원으로 향하게 했다. 수시간을 허비한 끝에 드디어 내 몸의 상태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정적과 알 수 없는 싸늘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본 그의 얼굴은 잘 깎아낸 조각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애초에 초연한 마음으로 받은 검사였다. 의사가 어떤 말을 한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가 나를 보며 입을 때리던 그때 벼랑간 어떤 말들이 내 내리를 스치다 못해 강하게 부딪혔다. 어떠한 소원이든 딱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드립니다.
선생님, 건강이 안 좋으시죠? 선생님이 가진 모든 병을 치유해드릴 수도요. 인정하겠다. 애써 태어난 척 했었던 거 맞다. 나 스스로도 이미 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수도 없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한계를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 지금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영감을 폭발시킬 수만 있게 된다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해낼 수 있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일주일이다. 단 일주일만 버티면 얻을 수 있었다. 구태여 건강만이 아니었다. 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부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마저도 다 얻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의사와 대면하고 있던 그 짧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말 못할 내적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환자분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나도 알고 있었다. 이미 많이 늦어버렸다는 것 정도는. 하지만 이 병원을 나서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이런 연민과 원망 어린 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는 일단 초연한 표정을 하며 말없이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그런 나를 보며 더욱 더 진한 연민을 풍겼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일단 당장 입원하셔야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얼마나 남았죠? 나는 의사에게 느릿하면서도 애써 담담한 말투로 물었다. 솔직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상관없.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상태라면 병원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입원하시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 아니,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입원 수속을 하셔서. 그래선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나의 질문에 다시 그 빌어먹을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의사놈의 멱살을 부여잡고 며칠이나 남았냐며 닥달하고 싶었지만 애써 억누르며 대답을 기다렸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길어야 5일 정도. 씨발. 환자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차오르면서 내 평생의 해묵은 감정들을 하나둘씩 흡수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끝 어딘가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가 가차없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내가 거칠게 들고 일어났을 때 내가 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앤틱 가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높은 천장에 그 가격을 가늠하기도 벅찬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으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듯한 향이 코를 감싸 안는 곳이었다. 이곳은 소원의 방. 일주일 시작.